안녕하세요. 마이스터니치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사전 공지 드린 대로 제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최대한 목소리가 돌아온 상태로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열은 많이 내려서 진행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를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4파가 끝나고 이제 5파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 역시도 옵션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만약에 이게 1, 2, 3, 4, 5파로 끝났다면 엘리어트 파동 규칙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5파가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다른 옵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아직까지 3파가 연장 중일 수 있다. 1, 2, 3, 4, 5 이렇게 해서 3파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파, 2파 이후에 3파, 4파, 5파 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도 보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만 봤을 때는 아래쪽이 과매도권에 들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4파일 가능성이 높다. 즉 여기 3파가 연장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3파까지 연장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파형 형태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스토캐스틱 RSI를 봤을 때는 여기가 3파에 4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파형을 또 다시 그려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1, 2, 3파 이후에 한 번 더 반등, 그리고 아래로 한 번 더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온 이후에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페드와치 툴을 보시면 현재 13일 정도, 약 2주 정도 남았죠. 12월 14일이 금리 결정 날인데, 일단 probability를 들어가서 보면 어제 연설 때문이었을까요? 조금은 확률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기존에는 500에서 525가 최대 상단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시장이 0.25%, 25bp를 좀 하향 조정해서 475에서 500이 최대 상승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좌우로 25bp 정도는 차이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단을 조금 더 열어두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30%가 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금리 상단이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금리 상단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다. 상단 어딘가에서 머물면서 금리가 고정이 돼서 몇 개월 정도 지속할 건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모습을 봤을 때는 시장이 고금리를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혹은 어느 기업이, 어느 국가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져서 낮추는 건지, 혹은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잡혀져서 낮추는 건지에 따라서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든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면 또다시 시장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상승 사이클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경제가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급격한 하락, 폭락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지, 금리를 낮추는지, 그것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드와치 툴에서 보셨던 것처럼 금리 상단이 조금 조절되고 하락 시기도 좀 조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아직 변동 상황이기 때문에 10년물과 2년물이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파형을 길게 만드는 것도 옵션으로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스피 200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자면 현재 코스피 200도 조금 더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게 정상일 거예요. 왜냐? 파형 형태를 봐도 그런 거겠죠.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3, 3, 여기가 끝까지 5파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즉 파형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려보자면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5파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5파 내에서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5파 내에서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곳이 마지막 5-5파일 텐데 5-5파이다 보니까 지난 3일 동안 굉장한 급격한 상승을 만들었어요. 좀 비정상적인 형태로도 상승을 시켰고요. 스토캐스틱 RSI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마지막 5파를 강력하게 상승시키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갭을 하나 만들고 말씀드렸던 323.95를 한번 테스트하고 떨어졌어요. 최종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여기죠.
여기가 대략 325 전후인데 325.43을 한번 테스트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323.95를 한번 테스트하고 지지를 못하고 다시 떨어졌다는 소리고, 그 지지를 못했다는 것이 그러면 하락 파동이냐?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 여기 갭이 들어가 있고 파형 형태가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마지막 5파동이라고 생각한다면 파형 카운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5분봉 정도로 다시 가보자면 여기 있는 모습이 좀 독특해요. 이미 이쯤에서 저희가 봤던 것은 여기가 한 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325 이상을 테스트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절단 형태로 떨어졌다. 여기서 이미 매도의 압력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5파를 만들고 3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고려해보자면 여기서 모든 파형이 끝나고 이제 하락 파동을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5, 3, 5 조정 형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4파가 돼버린 것이고 마지막 5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 파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1, 2, 3 그리고 여기가 4파인데요. 4파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이 역시도 해석이 좀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4파, 5파로 끝났을 수도 있고요. 혹은 4파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 이후에 5파 여기까지도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든지 크게 상관은 없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파 형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파를 중간에 크게 만들고 5파로 떨어지고 지지를 받고 다시 마지막 5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파를 본다고 했을 때 파 형태 해석이 쉽지 않아요. 게다가 여기까지 갭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봤을 때 과매수권에 굉장히 오래 들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죠. 이쯤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지속적인 3파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이후에 4파다. 4파 조정을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급격한 상승 이후에 하락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파형 해석을 봤을 때 제가 323.95를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낼 겁니다고 해서 3파가 이 정도까지 기존 고점이 325 전후까지는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갭을 만들었을 때 이 갭을 어느 정도를 소화시키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정도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랫부분을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한 번 더 하고 다시 5파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파형 형태가 1, 2, 3, 4, 5일 테니까요. 그러면 상단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겠죠. 여기 스토캐스틱 RSI를 보더라도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가 보입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는요. 봉의 형태가 점점 짧아지다가 이쯤에서 몰리는 경우가 보이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도 시그널이 겹치고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4파일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시간봉 기준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일봉 기준으로는요. 일본 기준으로도 원래는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시그널이 이상하게 여기서 급등을 해버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RSI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훼손을 시켰지만 파형 형태가 잘못되었거나 해석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파형이었는데 그것을 금리 상단에 대한 이야기들로 희석시키면서 이렇게 급반등을 시켜버린 겁니다. 급반등을 시켰어요. 마지막 5파 형태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잘 나오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꺾어버리면서 이쪽에 있는 파형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RSI가 하단권까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스토캐스틱은 거의 하단권까지 왔다가 시그널을 펼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5파가 맞다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꺾일 것이고 여기서도 시그널이 펼쳐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시그널이 꺾일 겁니다. 그러면 주봉은 어떠냐? 주봉으로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이 지금 시그널을 겹치려고 하고 있고 과매수권 상단까지 왔어요. RSI도 상단을 좀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5파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가 이제 핵심이 될 텐데 마지막 5파의 5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승하려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강력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상단을 조금 더 열어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는 형태로 봤을 때는 무조건 325를 넘어가야 되고요. 넘어가는 상단에 여기에 짧은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327.92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340대 전후에 강력한 큰 갭이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5-5파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확정일 파형이 그려지는 걸 봐야 될 것이고 오늘까지 봤을 때는 일부 하락 조정을 조금 더 하다가 내일 줌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FOMC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미 급격한 상승을 시키면서 힘을 많이 소진을 해서 여기까지도 가능할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모를 일입니다. 시장이 항상 옳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올라갈 때 마지막까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 지금 3파로 좀 조정이 돼서
복합 조정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3, 3, 5 형태로 이렇게 해서 큰 N자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파형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를 보고 내려가는 파형, 인버스를 잡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올라갈 수 있는 파형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대략 327 전후를 어떤 식으로 상승 돌파하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올 때도 한번 지지를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323.95가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한번 테스트를 했고 그 위 상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처음으로 327.91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단 어디쯤에서 막힐 수도 있겠구나. 그게 여기 어디에 있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일전에 있었던 그 앞쪽에 있던 큰 갭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327.92까지도 올라가느냐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봉도 여기서 더 이상 반등을 시키지 못하고 약간 누웠죠.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시그널이 펼쳐졌습니다. 시그널이 펼쳐져서 다시 모인다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또는 여기서 4, 8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장 형태로 만든 다음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팔로우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스닥 역시도 카카오톡 상으로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파형이 두 가지 옵션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반등한 이후에 하락, 오파를 만들던지 혹은 여기서 일부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오파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의 3파의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는 시그널이 완전히 과매수권 안에 들었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상관없고 여기서 바로 꺾여도 상관없습니다. 5분봉에서 한 번 더 파형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요. 결국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 자체가 여기를 3파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 3 여기가 5파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큰 N자 조정 형태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4파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형을 보자면 3, 3 여기가 5파다.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N자형 조정 파동을 굉장히 길게 만들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여준 형태를 보자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태예요. N자 파형 형태가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 파형이 5파이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5분봉으로 가서 보자면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 파형은 1, 2, 3, 4, 5 이 부분을 5파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를 5파로 해석하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2, 3, 4, 5 이렇게 5파가 만들어지고 다시 상승 파동을 만들었다. 그래서 1, 2 여기가 길게 지금 3파 형태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3파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3파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과매수권에서 떨어질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움직이다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 간에 조만간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한국 시장을 보시더라도 굉장한 과매수권까지 들었다가 조금 하락 조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 해서 크게 5파를 마지막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파형 해석하기 위한 3파의 고점은 일단 거의 아슬아슬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정을 한번 받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갔다 조정받아서 마지막 5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시간 봉 기준으로 보자면 과매수권에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시그널을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또 혹은 조금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조금 더 상단을 높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여기에 최고점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쯤이었어요. 12,030 전후인데 그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 정도가 지지 저항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구간까지는 확인을 했고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갔기 때문에 테스트를 현재 두 번째 하는 거죠. 두 번째 하기 때문에 상단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5파에 3파가 지금 굉장히 큰 장대 양봉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4파, 5파까지 남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단을 높일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 RSI와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엄청난 큰 상승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며칠 동안 여기서 테스트하면서 4파를 확인하고 다시 5파를 올라간다고 했을 때 상단에 보이는 것이 12,208, 12,289 정도가 될 것 같고 상단에 보시더라도 여기 12,289 정도가 굉장히 지지 저항을 많이 받았던 구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또 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근처 언저리겠죠. 이 세 군데 정도가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최상단은 12,289.35 정도를 생각하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파형 형태를 보고 확인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두 군데서 일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하고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마지막 5파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단을 조금 더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폭은 12,289.35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이 걸리고 지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상단에 있는 갭을 메우려는 시도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단을 높여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파행 진행 상황을 보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1, 2, 3, 4, 5 크게 5파를 만들고 이 5파 형태가 완전히 끝나면 다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SI가 과매도권 들기 직전까지는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시그널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기존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파형 형태가 완료되었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요. 제가 최대한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서 다음 주 주황 분석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한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